주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임금이 황제가 동맥과 청모가에게 내린 칙세에 관해 말하다 이어서 조가 물러가니 임금이 대원들에게 묻기를 안성 땅에 눈비 내린 제변을 그대들도 들었는가 한즉 모두 아뢰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나라의 이 항이 재앙이나 괴이한 변고가 있으면 도고가 이르기도 전에 항이 먼저 아뢰었다고 하나 어찌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아뢰 수야 있겠는가. 제변의 일을 듣고 아뢰는 것은 아름다운 뜻이로되 사실 아닌 것을 아뢰지는 못할 것이다. 또 병오년의 화재와 신해년의 풍우가 어찌 강우로 인하여 그러했겠는가. 더구나 봄 사냥인 수와 여름 사냥인 묘와 가을 사냥인 미와 겨울 사냥인 수는 옛사람의 제도인데 우리 조정께서 봄, 가을로 강무하는 법을 제정하시고 또한 그 땅을 가리어 정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조정께서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제거하시려는 것으로서 진실로 후세에서 본받아야 할 것이다. 또 더구나 위로는 종묘를 위하여 재물을 이바지하고 병조를 훈련하여 무술을 강구하는 일인즉 어찌 작은 폐해를 헤아려서 국가의 큰 법을 폐지할 것인가. 또 이제 못 파는 일은 내가 지리에 혹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대를 내려갈 도성의 판국을 위하여 시설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지리에 혹했다고 하면 경복궁은 임금이 포로로 되고 제후기 멸망하는 땅이라 하며 또 점치는 자가 말하기를 이 집이 거처하며 금년을 넘기지 못한다 하였으나 내가 의역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피하지 않고 거처하고 있는데 이 어찌 지리에 혹한 것이겠는가 하고 드디어 조회를 파한 뒤에 승정원에 명하여 말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것이 집을 위하는 것만 못한가 보다. 요새 사대부들이 집에 있으면 귀신이나 지리에 관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 조정에 나오면 모두 고상한 이론만 가지고 배척한다. 못을 파서 장차 나라의 이로움이 된데도 운명이요. 못 파는 것을 그만두어서 나중에 나라의 해가 된데도 역시 운명일 것이니 곧 교지를 내려 못 파는 일을 그만두게 하라 하니 지신사 안승선들이 아뢰 듣기를 못 파는 일이 이미 다 되어 가오니 그만두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못 파는데 강력한 제조들과 의논하신 연후에 시행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제조 신상 성악 등을 불러서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못을 파는 역사가 이미 다 되었는데 그만두면 이것은 백성의 힘을 헛되이 쓴 것이 됩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시고 지리학술로 도읍을 정하셨으니 지리의 학술을 폐할 수 없음이 분명하옵니다. 어찌 한 사람의 의논으로서 이미 작정한 운명을 깨뜨려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안무사 최윤덕이 왕반거와 보계가 조연하기를 원한다고 치보하다. 파저강 야인 왕반거 등 사인이 이만주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노략질 당한 가산을 받겠다고 빌기에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였더니 두 사람은 돌아가고 왕반거와 보계는 서울에 올라가서 조연하고자 원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주서를 시키어 세정성의 집에 가서 의논하게 하니 권중과 맹사성은 말하기를 원하는 대로 상경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황희는 말하기를 이제 중국 사신은 오는 데를 당하였으니 상경할 것이 없고 도안무사 최윤덕을 시켜서 회답해 돌려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므로 의정부와 육조의 명령을 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니 지신사 앙순선이 아뢰기를 신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비록 중국 사신이 나오나 그러나 이번에 온 칙서의 내용 사연에 이르기를 변반지경을 조심하여 튼튼히 하고 이웃나라와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였은즉 야인의 왕래하는 것이 무엇이 중국의 혐의스럽겠습니까?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왕래하는 것도 중국에서 잘 알고 있사온데 어찌 유독 야인만을 협의하겠습니까? 더구나 오는 자를 막지 아니한 다음은 성현의 글에 기재되어 있사온데 이제 야인이 의리를 사모하여 항복하여 온다는 그 말을 들어주는 것도 성인의 포용하는 덕인가 하옵는데 하물며 이번 톱을 한 뒤이겠습니까? 사리가 의당 들어줄 것이오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을까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바로 내 뜻과 꼭 맞다.
달리 의논할 거 없다 하고 다만 의논하기를 이제 강무하는 날짜가 임박하였으니 사람을 시켜 이르기를 이제 전하께서 경기 지방에서 강무하게 되어 마땅히 빨리 올라가라 하고 만약 저쪽 사람들이 필요하여 달려오지 못해서 미처 되어 올 수 없을 것 같으면 꼭 강무하는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어찌 강무하는 곳으로 일찍이 말해 가면서 급하게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마땅히 천천히 데려오기도 하고 예절을 시켜서 후하게 위로하고 이르기를 전하께서 경기지방에서 강무하시니 너희들은 아직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 무리들이 비록 작은 지방의 사람이지만 자주 중국에 왕래하여 본 것이 많은데 넓은데 행제소에 내려가는 것이 매우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희등의 의논을 따르기로 하고 즉시 경과하는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하게 위로하여 보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9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도하원의 직원은 세말의 제주를 시험하여 업무를 근속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인재를 뽑는 모든 아문에서 비록 산직에 있거나 거건한 자라도 모두 다 본 아문으로 돌아와 출근하여 본 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옵는데 유독 도하원의 모든 직원은 거관하면 비록 나이 젊은 자라도 모두 다 시골로 돌아가게 되어 여러 아문의 경례와 같지 아니하오니 나이 늙고 재주 없는 자를 제한 외에는 본원에 출근하게 하여 해마다 세말의 제주를 시험하여 본직으로 임명하여서 업무를 근속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윤 8월 29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10월 초 1일부터 모든 관원으로 하여금 공복을 입게 할 것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견정전에 나아가 조를 받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일 세종 15년 9월 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화포 서는 것을 구경하다. 전에 군기감에 명하여 새로 화포전을 만들었는데 한 번에 화살 2개도 쏘고 4개도 쏘게 되었다. 이때 와서 시험해 보고 말하기를 처음 이것을 만들 적에는 성공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더니 지금 보니 한 번에 능히 4개의 화살을 쏘게 되었구나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대명류를 싸워 때리거나 고의로 살인하는 조문에 대해 아뢰다. 대명류를 싸워 때리거나 고의로 살해하는 조문에 이르기를 무릇 싸우다가 때려서 살인하는 자는 손발이거나 다른 물건이거나 쇠붙이 연장 따위로 했음을 불문하고 모두 교형에 처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참형에 처하며 공모하여 같이 때리다가 살인이 된 때는 치명상을 중요하게 보아서 직접 쏜쓴 자는 교형에 처하고 주모한 자는 장 100대에 3천리 밖으로 귀양 보내고 나머지 사람은 각각 장 100대에 처하며 비록 세부치 연장으로 상해하여 죽인 경우라도 사지의 급소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우연히 죽이게 된 것이고 만약 긴급한 곳을 찔러 죽였다면 본래 비록 싸우다가 된 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것이니 관리가 신문할 때 죽일 의사가 있었다고 자복하는 자는 고의로 살인하는 것으로 논하고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공수를 하는 자는 싸우다 죽인 것으로 논고하여 일체로 죄인의 말에 따라서 경중을 삼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는 중형에 처하게 되고 간사한 자는 경형에 처하게 됩니다. 삼가 당류를 상고해 보면 싸우다가 때려서 살인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칼을 가지고서 또는 고의로 죽인 자는 참형에 처하며 비록 싸움으로 인해서라도 무기나 칼로 살해한 자는 고의로 살해한 것과 같이 한다 하였는데 소위에 이르기를 칼을 가지거나 또는 고의로 죽인 자라 함은 싸움에 칼을 쓰는 것은 곧 살해할 마음이 있는 것이고 싸움으로나 우연으로나 아니고서 죽인 것은 죄명을 고살이라고 하며 각각 차명에 처한다 하였으니 거무에는 사지의 급소가 아닌 긴급한 데를 칼로 부상시켜서 죽게 한 자는
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또 공모하여 같이 사람을 함께 구타한 것에 선호와 경중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신문할 때 흔히 말을 꾸며 붙여서 경하게 손 쓴 자가 혹 끌려들게 되고 중하게 손 쓴 자가 혹 빠져나가게 되어 그로 인하여 살고 죽는 것이 뒤바뀌게 되옵니다. 또 당류를 상고해 보면 만약 어지럽게 구타함으로써 부상하여서 선후나 경중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주모자와 처음 때린 자와 중지를 삼고 나머지는 각각 2등을 감한다 하였는데 소위에 말하기를 가령 여러 사람이 혹시 함께 싸워서 어지럽게 구타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여 부상으로 죽게 된 것은 직접 죽인 자 이름도 알 수 없고 또 선후의 경중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모하여 구타한 것이면 곧 주모자를 중지를 삼고 공모하지 않고 여럿이 때린 것이면 처음 때린 자와로 중지를 삼고 그 나머지로 주모자가 아닌 자 또는 처음 때린 자가 아닌 자들을 각각 2등을 감한다 하였사오니 거무에는 중하게 손 쓴 자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은 역시 당률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박안신이 하전과 자제들을 중국에 입학할 것을 주청하는 글을 받들고 북경에 가다. 천주사 공조 참판 박안신이 하전을 받들고 북경에 갔다. 임금이 몸이 불편하여 친히 전에 절하지 못하고 모든 관원들이 전에 절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이어서 자제들을 북경에 보내어서 입학할 것을 주청하는 글을 보냈는데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바다 동쪽에 멀리 있어서 인재가 적으므로 문학 범절이 틀리게 전해오고 잘못 이어받아 정통하지 못하여서 매우 미편하옵니다. 삼가 사책을 상고하옵건대 신라와 고려는 동한 이래로 당나라 송나라 때 이르기까지 자제들을 보내어서 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닦게 할 것을 청하였고 또 홍무 5년 무렵에는 고려가 일찍 주청하여서 태조고 황제의 승낙을 받자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고려 국왕이 자제들을 시키어 국학에 와서 독서하게 하고자 하는데 내가 전에 들으니 당 태종 때에도 고려국이 역시 자제들을 시켜와서 입학하게 하였다 하니 이것은 장한 일이다. 또 생각하니 자제들이 멀리 와서 학습하는데 혹 반년이 있든지 혹 1년이 있든지 혹은 1년 반을 있든지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들을 돌아가게 하되 그 편할 대로 들어줄 것이다. 다만 본국이 멀리 바다 동쪽에 있어서 경사에 이르게 되려면 수로로는 바다를 건너야 하고 육로로는 1만 여리에 못지 아니하여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므로 부모된 자는 반드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된 자는 반드시 부모를 생각할 것이니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이에 중서성에서 회답하는 문서를 보내서 고려 국왕으로 하여금 그의 신하들과 다 잘 수기하여서 과연 저 부모된 자로서 자제를 입학시키기 원하고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명을 받아와서 배우고자 하는 자는 고려 국왕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서 잘 보내오게 할 것이니 그리 알라 하셨사오니 우리나라에서 남경에 이르기 위해는 바다를 건너게 되어 내왕하기가 어려우므로 진작 발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오니 북경의 국자감이나 요동의 향하게는 길이 좀 가까우니 자제들을 보내어 공부시키기를 원하오나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오라 삼가 갖춰 주문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김옥진을 시켜 능진 등 8명을 안동하여 요동도사에 풀어보내게 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3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이인숙 노종덕 안개인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농사와 뽕나무를 권장하고 형벌을 삼가서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3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입학할 자제들을 골라 뽑는 안건에 대해 전지하다. 승무는 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2조에서 신하된 직분에 대해 아래다.
나라 일에 근로하는 것은 신하된 직분에 마땅히 할 바이니 비록 백성을 편하게 하든가 먼 곳을 평정한 공이 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공을 논하여 상을 주는 것은 임금의 권한임에 더욱이 신하로서 자청할 것이 못되오는데 근련 이래로 승진을 탐하는 무리들과 아전부치나 공장바치로서 조그만 공로라도 있으면 곧 제조의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요행으로 상을 받으려다가 그대로 성공이 못되면 혹 신문고를 두드려 호소하기까지 하오니 이 같은 것은 금하지 아니한다면 그 풍습의 폐해가 장차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에도 역시 반드시 관작을 팔았어야 부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거무에는 제가 공로를 자랑하거나 제가 추천장을 청구하는 일은 일체 다 금지하여 신하로서 이익을 바라고 임금을 섬기는 경향을 막게 하옵소서 하니 구전하기를 아문의 전함 관원으로서 규례상 당연히 청구하게 될 자는 여기에 제한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가 강등이 배준을 찾으러 알목하러 갔음을 아뢰다. 천호 이강 등 4인이 와서 말하기를 도지휘 배준과 함께 알목하러 들어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 준 등 13인은 산골짜기로 도망해 숨고 우리들은 달아나 돌아왔는데 준 등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총기 유승 등이 와서 말하기를 15일에 도적을 만나서 서로 싸우다가 흩어져 도망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죽은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므로 경원절 제사가 성 안으로 맞아들여 몸소 후하게 위로하였더니 강등이 배준을 찾으려고 도로 알목하러 갔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집종으로 평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만 15세 되는 자 역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계집종으로 평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만 15세 되는 자 역에 대해 아뢰다. 가보년 6월 28일 이후에 공사관의 계집종으로 평민에게 시집가서 낳은 사람으로서 나이 만 15세 되는 자는 모두 봉족으로 주어서 보충군의 예에 의하여 좌우번으로 나누어 역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올 가을에 병강에서 7, 8일간 강모할 것을 전지하다. 나의 병이 아직 낫지 아니하고 강모할 날짜가 임박한데 비록 좀 낫더라도 초 9일에는 필시 나가게 되지 못할 것이므로 올 가을에는 횡성으로 가는 것은 정지하고 평강에서 7, 8일간 강모할 것이니 그리 알고 빨리 경기도와 강원도에 알려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6일 을리온 첫 번째 기사 일금부에서 전라도의 강도, 김도자 등의 주가 차명에 해당함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6일 을리온 두 번째 기사 야인과의 화친에 대해 평안도 도안무사에게 유시하다. 이르기를 이제 야인에게 말하기를 전날에 정벌한 것은 변당장수가 한 것이었어. 그때의 변당장수를 국가에서 이미 편출하였다고 한다면 이치에 합할 것 같으나 그러나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던 뜻을 이미 벌써 중국에 보고하여 예부에서 맞대해서 판명되었는데 야인이 어찌 모르겠는가. 명분이 정당하고 말이 순리로와야 사람을 신복시킬 수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그리 알라. 또 화친한다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화친할 수 있는 형세가 있는가를 본 연후에 화친하게 되면 장구지책이 될 것이지만 만약 급급하게 화친을 구하는 것은 성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포로되었던 야인들을 돌려보낼 때 처자를 다시 만나게 된 자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나 죽임을 당하여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노여움이 오히려 풀리지 않을 것이니 교부에서 보내줄 때에 더욱 조심해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경솔하게 강을 건너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비록 사신이 들어가는 때라도 저들이 사변을 일으키는 일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보증할 수 없는 것이다. 함길도 감사의 보고에 배 지휘가 군인을 인솔하고 알모카에 갔을 때 야인들이 습격하여 배 지휘의 인솔한 군인들을 죽인 일이 있다고 하니 그들이 중국 사신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이러하니 중국 사신을 믿지 말고 주밀하게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7일 병술 첫번째 기사 순성 첨절제사 박률생이 하직하다. 형부를 삼가고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7일 병술 두번째 기사 통사 송승립을 보내어 혁연 등을 위로하다. 배준의 데리고 온 두목 혁현 등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7일 병술 세번째 기사 파제강 야인 왕번거 등 두 사람이 오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8일 정해 첫번째 기사 윤처공으로 안무사 김인에게 가서 위로하게 하다. 제주선이 별감을 삼아서 안무사 김인에게 가서 위로하게 하고 인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고 인하여 처공으로 하여금 그의 외적 잡은 군공을 등급 매기고 외고의 사변을 신문해 가지고 오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8일 정해 두번째 기사 왕반거 등 이인에게 의복과 각과 신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8일 정해 세번째 기사 이견기, 맹효증, 정흥손 등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하사하다. 군기관 판사 이견기, 부정 맹효증, 판관 정흥손, 주부 변상근, 직장 권맹청, 녹사 과경 등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하사하고 공장바지 구인에게 각각 쌀 3석씩을 하사하니 이는 한 번에 화살 2개나 4개를 내쏘는 화포를 새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9일 무자 첫번째 기사 살별이 희미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9일 무자 두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조정랑 남강과 좌랑 김맹흔 등을 탄핵하며 허조 안승선이 비염하다. 제영주부 민보화가 전추에 연급부 3번 중을 맞아서 파직되었다가 3달 미만에 사섬주부에 임명되었으므로 사관원에서 이조정랑 남강과 좌랑 김맹흔 등을 탄핵하며 판서 허조와 지신사 안승선이 비염하니 임금이 명하여 직무에 나오게 하고 사관원을 불러서 말하기를 연급부 3번 중을 맞아서 파면당한 자를 3달도 아니 되어 불러서 등용한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 일이니 그대들이 탄핵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조에서 어찌 사정을 둔 것이겠는가. 본래가 일정한 기한이 없는 것이므로 인습에 따라 그리 된 것이니 탄핵하지 말라 하고 남간 김맹헌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보화가 연급부 3번 중이 되어서 파면되었는데 3달도 안 되어서 관직에 임명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비록 보화가 재주와 덕이 있어서 마땅히 관직에 임명해야 하였을지라도 그런 사유를 아랜 후에 임명하는 것이 가할 것인데 파면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아래지도 아니하고 임명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9일 무자 세번째 기사 사복 제조가 좋은 말을 찾아서 번식하게 할 조건을 아뢰다. 제주에서 진상한 망아지들이 모두 다 덩치가 작습니다. 좋은 말이 씨가 없어져 가는 것은 장래가 염려스러우니 좋은 말을 찾아서 번식하게 할 조건을 이에 아뢰겠습니다. 1. 국립목장 안에 몸이 작고 흠이 있는 말은 제주의 수령과 감목관을 시켜 가려내어서 육지로 내보내게 할 것이오며 1. 목장에 담을 쌓은 후로는 물과 풀이 부족하여 말이 잘 번식되지 못하오니 목장 밖의 묵은 땅에다가 적당한 대로 내어놓게 허락할 것이며 1. 공사간 목장들의 품질 좋은 상마는 부라는 낙인을 찍어서 육지로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함은 이미 전에 입법하였으나 사사 목장에서는 그 본 주인이 뒤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 다 팔아 내보내니 그 육지로 나갈 때에는 만일 부라는 낙인이 찍힌 놈은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언제나 사사 목장에서 육지로 내어보낼 때마다 제주의 각 관원이 그
털빛깔과 말 주인의 성명을 갖추 기록하여서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하륙하는 곳의 수령으로 하여금 상고에 살피게 할 것이오며 1. 제주 경내에 전부터 기르던 몸체가 적은 상마는 날짜를 한정하여 관가에 보고하고 불화를 까게 하고 만일 영을 어긴 것은 관에 몰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0일 개축 첫번째 기사 김종수에게 명하여 교지를 받자와 첫문을 보낸 것에 관해 의논하게 하다. 주하대원 김종수를 명하여 정부와 육주와 승문원 제조에게 가서 의논하기를 이번에 온 파저강 야인 완방거 등이 화친을 허락하는 교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기를 비는데 교지를 내리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니 원래 불가하지만 예조나 병조나 의정부 같은 데서 교지를 받자 천문을 보내는 것이 없다 할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이번에 온 한두 사람의 말은 추장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사오니 비록 유사가 교지를 받자 천문을 보내더라도 경솔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각 위 지방과는 사사로이 문서를 통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만약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다만 예전처럼 대접하겠다는 뜻으로만 일러주게 하소서 하고 이조 조화잠판 김익정 등이 아뢰기를 이번에 온 사람의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사오나 이미 2만 주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화친하자는 뜻으로 말하오니 예조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천문을 보내어 불목하였던 이유를 갖추 설명하고 겸해서 화해한 뜻을 일러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하여 일치하게 된 뒤에 아래게 하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서신 통하는 것은 단연코 할 수 없는 것이오나 자제들을 데려와 인질이 되기를 빈다든가 또는 조회를 배웠겠다가 하면 의리상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명사성은 등은 아뢰기를 이번에 온 야인들이 성심으로 문서 통하기를 구한다면 막지 못할 것이오니 야인은 문서 청하는 뜻을 갖추 기록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자진하여 혼단을 일으켰으므로 부득이하여 가서 토벌하였던 것인데 만일 마음을 고치고 정성을 바친 다음에 반드시 예전과 같이 대접할 것이다 하여 이런 뜻으로 예조에서 교지를 받자 천문을 보내는 것은 의리해됨이 없을 것이며 지금부터는 와서 조회하는 자와 자제들이 들로서 들어와 시종하겠다 하는 자는 모두 다 허락하는 것이 시기로 보아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사성등의 의논을 따르기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파저강 야인 선적씨에게 의복과 각과 신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장패와 노패에 관해 아래다. 별군 내에 원래부터 별군에 속하였던 자이면 나이가 비록 6, 70이 되었더라도 아직 장패에 붙여두고 두 대장으로서 거관하였거나 대장 대부로서 산관이 되었다가 별군으로 옮겨 붙게 된 자는 나이 50이 차면 노패에 옮겨 붙이고 군대 인원이 날로 줄어서 군정이나 국정에서 병사를 중의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비록 나이가 50이 되더라도 모두 화포 쏘기를 연습하게 하고 그 재주가 익숙한 자는 나이 60이 된 뒤에야 노패로 옮기기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강원도 도절제사 조내가 자헌대부에 승진되므로 전을 올려 사언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는데 파저강 야인도 참여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랜 일에 모두 신자를 쓰는 것은 부당한 것임을 아뢰다. 홍무예제의 영천부에서 5군 도독부에 신한다 하였고 대명률의 6부에서 신한다 하였은즉 신이라는 글자는 신하들끼리 서로 높이는 말이요 임금에게 아랜다는 말이 아니온데 국초의 고려의 제도를 그냥 따라서 모든 아래는 일에 모두 신자를 써와서 지금까지 고치지 아니하면 진실로 부당한 것이오니 바라건대 선신을 선계로 신정을 상언으로 근신을 건계로
신문을 계문으로 고치고 지신사를 국초관제에 따라 도승지로 이끌고 모든 대언을 승지로 일컫는 것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1일 경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사성 권체 등이 상서한 것을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다. 대사성 권체 등이 상서한 것을 본조에서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옵니다. 1. 송나라의 고사에 의거하여 무시로 선비를 뽑자는 조목은 식년으로 선비 뽑는 법은 예전대로 하고 식년 사이에 혹 한 차례나 혹 두 차례씩 인원수에 구애하지 말고 별과의 예로 시험에 뽑도록 하옵고 1. 도시에서 고등으로 합격한 자 10인을 직접 회시에 나가게 하자는 조목은 고려 때 제주를 시험하여 직접 나아가게 하던 법에 의하여 고등 합격자 5인을 회시에 직접 나아가게 하도록 하옵고 1. 성경관에 거처하는 유생을 교도에 임명하는 조목은 교도에 사람 쓰는 법은 육전에 기재되어 있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이었고 1. 올 승보하는 법을 거듭 밝혀서 문음의 수호를 30명에 지나지 말게 하고 적자 외의 모든 아들은 모두 학당으로 나가게 한다는 조목은 상서한 대로 하도록 하옵고 1. 찬값으로 쌀을 주자는 조목은 아직 거행하지 말도록 하옵고 성공감을 시켜서 수리하자는 조목은 상서대로 하기로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1일 경인 네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김을정을 못 뺄 것과 숨어 사는 사람들의 기순 문제를 의논하다.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였는데 그 하나는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최진이 안주에 이르러서 경력 김경에게 하는 말이 전에 가둔 중화의 윤사은은 나의 족제되는 희천천호 윤희부의 아우인데 술 취해서 친족인 줄 모르고 가두게 한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사은이 희부의 아우 되는 것이 분명하기는 하나 사신이 일가 사람이라고 칭탁하고 청하는 것에 혹 사실 아닌 것이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짐짓 모른 체하고 친족으로 대우하여서 일가 사람이 아니면서 사신의 청으로 인해 관작에 임명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예를어서만 거짓말 한 것이라고 논죄하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비록 단지 김을정만을 목베어도 좋게 경계할 줄을 알 것이다. 수기하여서 아뢰라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사신이 이미 족죄되는 윤희부의 아우라고 하였다 하면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니 우선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 것이오나 그러나 이제 이미 체포해 왔으니 희부의 초서를 받은 연후에 놓아 돌려보내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하고 최사강이 아뢰기를 사은의 말한 것으로 보건대 희부가 일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참말이 아니오니 희부까지 체포하여다가 거짓말한 죄를 신문하여 분명하게 법으로 처치하게 하옵소서 하니 희 등이 의논을 따랐다. 그 둘째는 함길도 새 땅에 숨어 사는 사람들을 기순시키는 일인데 군병을 많이 보내는 것은 원래 불가하지만 적게 줄잡아 보내는 것도 불가할 것이다. 예적에 반간이라는 것이 있었으니 이제 자원하는 자를 모집해 가지고 거짓으로 그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살 뜻을 갖추 이야기하여서 그곳의 사람과 물건의 많고 적음과 토지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살피고 돌아오게 하고서 별도로 사람들을 보내서 배치하고자 하는데 어떠할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그곳을 탐지한 이흥당, 김사윤, 강원 등을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여 자세히 그곳 정세를 물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기순하게 하면 거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0일 신묘 첫번째 기사. 지거제 현사 안격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금년에 곡식이 흉년 들었으니 민생을 구휼하고 또 형벌을 삼가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관 세종 15년 9월 1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첨절제사 하한을 보내 박배 등 30명을 영술하고 갑산 등지에 가서 수절이 살게 하다. 세종시록 61관 세종 15년 9월 1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민속노래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 마련이 없음이 마땅치 않다고 아뢰다. 성악의 이치는 시대의 정신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습도감의 향악 50년 올해는 모두 신라백제 고구려 때의 민속 속어로서 오히려 그 당시의 정치의 잘잘못을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좋게 권장할 것과 경계할 것이 되었는데 본조가 개국한 이래로 예악이 크게 시행되어 조정과 종묘의 아학과 송의 음악이 이미 갖추어졌사오나 오직 민속 노래들의 가사를 채집 기록하는 법 마련이 없사오니 실로 마땅하지 못하옵니다. 이제부터 고대의 노래 채집하는 법에 의거하여 각도와 각 고을의 명하에 노래로 된 악장이나 속어임을 막론하고 오륜의 정칙에 합당하여 좋게 권면할 만한 것과 또는 간혹 짝없는 사내나 한많은 여자의 노래로서 정칙에 벗어난 것까지라도 모두 샅샅이 찾아내어서 매년 새말에 채택하여 올려 보내게 하옵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술법하는 자 최양선이 양성협과 주산의 길이 끊어진 데 관한 뜻을 아뢰다. 그 글을 서운관에 내려 보냈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한길도 도순문사 심도원이 경운의 성을 쌓는 것에 관해 아뢰다. 정평, 영흥, 예원, 북청 등 각 고을 군인들이 경운의 성을 쌓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소리치기를 적병이 왔다고 하니 모두 떼를 지어서 도망에 흩어집니다. 경운절제사가 사람을 시켜서 뒤쫓아가 붙잡게 하여더니 거절하고 구타함으로 다만 수십 인난을 붙들어서 가두어 싸운데 각기 그 고을 수령을 시켜서 압송해 데려다가 역사를 마치도록 하는 한편 감사가 길주나 경성 등지에 와 머무르다가 그 도망하는 군사를 막고 만약 양식 떨어진 자가 있으면 길주나 경성에 환자쌀을 요량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명사성 우의정으로 그대로 치사하는 권진 판원사 하경복을 불러서 의논하기를 이제 경운의 성 쌓는 군인이 뜬말로 여러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이 때문에 도망에 흩어지게 하였으니 불갑을 징계하여 하겠으나 군인의 수요가 수천 명이나 되니 어떻게 일일이 죄줄 수 있겠는가? 다만 그 영술하였던 자를 죄주되 붙을 때 거역하던 했던 자들도 극형에 처하여 장례를 징계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며 모두 아뢰기를 의원부 관리를 보내어서 영술하였던 자를 맡은 바 역사를 도피한 죄로 즉시 논죄하되 거역했던 무리와 도망하기를 먼저 주창한 자는 큰칼을 씹어 단단히 가두어 놓고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옵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경운의 성은 이제 다 쌓아놓지 아니하면 저쪽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보는데 위험이 없어 보이고 만약 쌓는 일을 마치려면 금년이 흉년이 되어서 백성을 부역시키지는 차마 못하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며 모두 아뢰기를 민생의 곤란함은 진실로 가련하오나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 두고 징계하지 아니하면 뒷사람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모두 징집하여 일터에 되돌려 보내게 하여 올 가을에 다 쌓도록 할 것이오며 만일 일기가 추워져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면 사리상 마땅히 역사를 정지해야 할 것이오니 감사로 하여금 그때 형편을 보아서 적당하도록 요량하여 처리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일의 조목을 써서 의금부 도사 유척에게 주어서 보내도록 명하니 그 하나는 도망한 군사는 그 소속한 고을의 수령이 깡그리 잡아다가 일터에 압송하여서 장례를 경계하게 하고 감사도 일이 끝날 때까지 길주 경성에 가 있으면서 도망하는 군인을 검지에 막고 그 어떤 말로 여러 사람을 미혹하게 한 자나 처음 주창한 자나 체포를 거역한 자는 큰 칼을 씌워 굳게 가두고
그 10명이나 혹 50명이나 혹 100명을 영솔 하였던 자는 맡은 바 역사를 도피한 죄로 논하라 하고 그 하나는 감사와 도순무사한테 말하기를 군인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일하다가 죽을까 염려되니 우비와 추위를 막을 물건들을 준비하게 하고 만약 일기가 추워서 눈비가 내리거든 모두 놓아보내라고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3일 임진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원부의 성 쌓을 때 소동으로 짓밟혀 죽은 군인에게 치지할 것을 아뢰다. 경원부의 성을 쌓을 때 뜬말에 놀라 소동을 부려 목책으로 달려 들어가다가 짓밟혀서 죽은 군인이 4명이오며 전례 이하여 치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4일 개사 첫번째 개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4일 개사 두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신의강을 치제할 수 없으나 작물은 추징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아뢰다. 신의강이 전에 덕산고을 재임 중에 탐호하여 작물죄를 범했다가 이미 언사로 용서를 받았으니 취제는 할 수 없사나 작물을 마땅히 추징하고 다시는 서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6일 을미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6일 을미 두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문수로 증빙할 수 있는 공지는 떼어주는 것을 허락지 말 것을 아뢰다. 서울 안의 빈 땅을 인민에게 자유로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되 관에서 심사하여 청량하여 주게 되었사오나 그 자유로 점령한 자는 대개가 망령되게 속인 것이 많아서 그 때문에 소송의 신마리가 되어서 실로 난잡한 형편이오니 그러므로는 문수로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경계안의 공지는 떼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6일 을미 세번째 기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장영실에게 호군의 관직을 더해줄 것을 의논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와 주하의정 맹사승에게 의논하기를 행사직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항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에 뛰어나므로 태종께서 보호하시었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이민 개묘년 무렵에 상의원 별자를 시키고자 하여 이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에게 의논하였더니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상의원에 임용할 수 없다고 하고 말생은 이런 무리는 상의원에 더욱 적합하다고 하여 두 의논이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굳이 하지 못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한즉 유정현 등이 상의원에 임명할 수 있다고 하기에 내가 그대로 따라서 별자에 임명하였었다. 영실의 사람됨이 비단 공교한 솜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똑똑하기가 보통에 뛰어나서 매양 강무할 때는 나의 곁에 가까이 모셔서 내 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자경국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지만은 만약 이 사람이 아니더라면 암만해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들으니 원나라 순제 때 저절로 치는 물시계가 있었다 하나 그러나 만듦샘의 정교함이 아마도 영실의 정밀함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대에 이어 전할 기물을 능히 만들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아니하므로 호군의 관직을 더해주고자 한다 하니 희등이 아뢰기를 김인은 평양의 관노였으나 날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에 뛰어났으므로 태종께서 호군을 특별히 제수하셨고 그것만이 특례가 아니오라. 이 같은 무리들로 호군 이상의 관직을 받는 자가 매우 많사온데 유독 영실에게만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자경국루는 물시계이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7일 병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나이 적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하급시키면 크게 쓸 것이라고 말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모름지기 나이 적고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가리어 중국에 입학시켜서 전심으로 학업을 닦게 하여야 후일에 크게 쓰이게 될 것이다. 만약 글과 행실이 이미 성숙한 것만을 취득하고 나이 적은 것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겨우 익혀가지고 돌아왔으면 곧 노쇠하게 되어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니 사대부 집 자제이거나 시골서 뽑아 올린 보통 백성이거나를 물론 하고 나이 적어서 총명하고 민첩한 자를 선택하게 하라. 대개 시골에서 뽑혀온 보통 백성의 자제는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이니 혹은 끓이지 않고 기꺼이 가하려는 자가 덜어 있을 것이다 하며 황희가 아뢰기를 단지 나이 적은 것만을 취하고 재주와 행실을 보지 아니하면 언어와 행동이 암만해도 범절에 맞지 아니할 것이니 마땅히 인재된 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는 이미 생활을 경영하고 있어서 반드시 그 처자를 생각하게 될 것이니 비록 입학을 시키었더라도 그렁저렁 세월만 보내어서 학업을 폐지하게 될 뿐일 것이다. 나이 적은 자는 언어와 행동이 비록 더러 범절에 맞지 않더라도 중국 사람이 생각하기는 나이가 적어서 그러려니 할 것이고 또 나이 적은 무리들은 단지 부모를 생각할 뿐이지 처자의 생활에 대한 심정은 나이 많은 자들처럼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며 허주가 아뢰기를 북경은 거리가 워낙 멀어서 부모 처자를 생각하는 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만일 부득이하여 입학을 시키려면 요동의 향학이 편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처음에는 요동의 향학을 청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외국인이 중국에 입학하는 것은 중국에서 장한 일이라고 여기는데 국학이 아니고 향학을 청하는 것은 마땅치 않게 생각되기에 그래서 북경의 국학과 요동의 향교를 아울러 청하였으니 만약 청한 대로 승낙이 되면 비록 요동 향학에만 입학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만약 요동이 멀지 않으므로 부모가 있는 자는 갔다 왔다 서로 만나며 또 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락하여 소식도 쉽게 통하게 되면 더욱 좋다 할 수 있겠다 하니 안숭선이 아뢰기를 만약 단지 나이 적은 것만을 취하고 재주와 행실을 취하지 않고서 시골서 뽑아 올린 보통 백성의 자제들까지도 보내게 되면 사리를 알지 못하여서 반드시 중국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니 사대부집 자제의 재주와 행실이 있는 자를 보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일은 누구나 즐겨서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관계가 매우 중함으로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니 25세 이하 15세 이상 된 자제 20인을 골라 뽑아서 아뢰게 하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대부집 자제를 의당 먼저 고를 것이지만 그렇지만 시골서 뽑은 보통 백성의 자제라고 어찌 취할 만한 자가 없겠는가. 마땅히 함께 선택하게 하라. 자제들의 의복은 내가 장차 관에서 준비하여 주도록 하겠다 하며 숭선이 아뢰기를 마땅히 후대하여서 부모 처자의 정을 위로하게 하며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황희가 또 아뢰기를 금년에 각도에 대개 모두 흉년이 오니 오는 봄에 진율하여 그 우제할 것을 불갑을 미리 생각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허조가 따라서 아뢰기를 소신의 들은 바도 역시 황희의 말과 같사오니 각도 감사를 그대로 눌러두고 갈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는 봄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진지하는 일이 성실한가 태만한가를 살피는 것이 좋겠다 하며 희등이 아뢰기를 줄상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숭선에게 이르기를 입학시킬 자제의 수요는 20명으로 정하여 급제한 생원부터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 북경으로 갈 때의 뒷바라지 해줄 여러가지 일과 본 집을 위안해 줄 것은 예주로 하여금 스무는 제주와 함께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숭선이 대답하기를 자제를 보내어 입학시키는 것은 특히 중국의 장한 일일 뿐이 아니오라. 본국이 바라는 것도 중국말을 배우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오니 어지간히 용렬한 무리들과 시골 아줌부치의 자식들을 보내어 중국에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또 숭순에게 이르기를 대신들이 매양 각도의 흉년 든 것을 말하나 그러나 경기도는 좀 결실되었다고 내가 들었다 하며 숭순이 여러 대원들과 함께 아뢰기를 과연 줄상의 말씀과 같사옵니다 하므로 이에 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금년 수확으로 어느 때까지 먹을 것이며 환자쌀로 진제하는 것은 어느 때에 시작해 줄 것인가를 상고해서 아뢰게 하라 하고 인하여 이조에 명하여 흉년든 각도의 감사는 비록 임기가 찼더라도 갈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의심스러운 주회를 조목으로 진술하니 정부와 육주로 하여금 의논케 하다. 진주제수로 호장 강은의 종 대문이 도망해 나간 지 이미 3년이었던다. 은이 대문을 찾아서 붙잡으려 하니 대문이 돌을 은에게 던져서 거역하고 도망했으며 선산주수는 강달이 본주인을 배반하고 연창군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본주인의 머리끄덩이를 부여잡아 땅에 잡아뜨리고 머리끄덩이를 짓밟으며 옆구리와 다리를 집어차면서 욕하기를 개자식아 내가 지금도 너희 종이 되느냐고 했으며 함양 죄수로 이숙번의 계집종 소비가 나이 15세인데 본주인이 간통하려는 것을 꺼려 칼날로 본주인의 이마 빼기를 찔러 상하게 했으며 전옥의 죄수 천외는 그 주인인 김종혁이 천외의 집에 가서 머리끄덩이를 부여잡고 작대기로 때리니 천외가 빠져나가려고 찼던 칼을 빼어서 종혁의 손가락과 이마와 볼따기를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옷과 소매를 5군데나 찢었으므로 신장이 5차례나 문초하면서 치고 5차례나 압슬형을 가했는데 모두가 빠져나가려고 그리 했을 뿐이고 본디부터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윗하목의 대문과 강달과 소비 등의 죄는 의심스러워서 은사하는 조문에 주인을 모살한 것으로 논할 것이 못되오며 천외는 지금까지 실정을 잡지 못한 채로 의심스러운 죄에 관련되어 있사오니 놓아서 내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정부와 육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대문의 죄는 황희, 맹사성, 허조, 노환, 안순, 신상, 최사강, 조계생, 김익정, 권도, 김맹성, 정영, 박신생, 황보인 등이 아뢰기를 그 사형은 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성흑이 아뢰기를 비록 모살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돌을 본주인에게 던지고 거역하였으니 마땅히 사형으로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강달의 죄는 김익정, 권도, 김맹성, 정연 등이 아뢰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허조, 안순, 노환, 신상, 조계생 등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박신생, 황보인은 아뢰기를 이미 본주인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였고 또 본주인을 보고도 조금도 두렵고 꺼리는 것이 없이 마음대로 구타하였으니 마땅히 모살로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황희, 최사강, 성억은 아뢰기를 형조의 명하에 다시 그 실정을 알아본 후에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소비의 죄는 모두 아뢰기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천외의 죄는 황희, 맹사성, 허조, 안순, 노환, 최사강, 김익정, 김맹성, 정연 등이 아뢰기를 찼던 칼을 빼어서 주인을 찌른 것은 모살하려는 실정이 이미 보이는데 어찌 가히 형벌을 참고서 자복하지 아니한 예로서 경하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조계생, 선억, 신상 등은 아뢰기를 도망간 종이 주인에게 붙잡히면 울면서 애처롭게 사정하는 것이 가할 것이거늘 칼을 빼어서 찌르기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니 그 본정이 어찌 모살하는 것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의당 모살죄에 처하여 종과 주인의 명분을 엄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천외와 강달의 옥사를 본다면 모두 모살하려던 증거는 없고 단지 칼과 손발의 차이가 있을 뿐이나 그 주인을 구타한 죄는 같은 것이다. 모두 마땅히 제 집의 어른을 구타한 죄로서 차명을 논지할 것인데 본조문에 칼을 썼으면 형을 더한다는 말이 없으니 비록 칼을 썼어도 만약 죽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본조목의 법을 내놓고 따로 다른 조문을 찾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칼과 손발에 비록 깊고 얕은 것은 있다 하여도 법에 의하여 죄를 정하는 데에는 의당 경중이 없을 것이니 만약 이 법을 쓴다면 두 종이 다 은사 받은 예에 해당할 것인데 이제 의논하기를 칼을 써서 주인을 상해한 자는 은사를 논할 것이 없이 극형에 처하려 하고 손발로 주인을 구타한 자는 은사를 입도록 하여 석방하고 죄주지 않으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을 구타하여 어른을 능멸한 죄악은 같은 것이요 처음부터 모살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역시 같은데 혹은 용서를 받고 혹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혹 말하기를 모두 다 마땅히 모살한 것으로 논하자 하지만 나는 그 역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가령 은사가 없으면 모살한 것으로 논하여서 차명에 처할 것인가?
주인을 구타한 것으로 논하여 자명에 처할 것인가? 반드시 주인을 구타한 것으로 논할 것이니 그렇다면 언사를 만나도 반드시 죽이고자 하여 따로 다른 법조문을 찾는다면 가하겠는가? 다시 의논하여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안장에 표 붙이는 것을 없애고 기한 정하는 일을 검할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수교하기를 신하는 대량 피나 백업 피로 안장을 싸지 못하며 집현전 부제약 이하는 귀비와 창사피의 술과 상록칠의 달에 삽등자 황동장식을 하고 수우각 변죽에 청록각 아사 따위 물건을 쓰지 못하게 하여 존비를 구별하게 하되 그 명령 이전에 만든 자는 유사해서 기한을 정하고 표를 붙이게 하라고 하시었사오나 그러나 안장은 혹 수십 년이 되도록 헐어 빠지지 않은 것이 싸운데 만일 혹시라도 간사한 무리가 기한 전에 새로 만들어 표 붙였다고 칭탁하고 여러 해를 사용한다면 비단 법 세운 것이 시행되지 아니할 뿐이 아니었고 신하로서 참람하게 써서는 안 될 물건을 표를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 불경한 것이 되오니 표 붙이는 것을 없애고 기한 정하는 일을 일체 검하도록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공조판서 조계생이 삼별요에서 군 기여화를 누구에게나 팔게 할 것을 아뢰다. 공조판서 조계생이 아뢰기를 삼별요에서 구워 만든 기여화가 현재 15만 여장이 되었는데 날마다 평민들을 독촉하여 사게 하여도 사지 못하오니 귀천을 물론하고 누구에나 팔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평민을 위하여 구워 만든 것을 어찌 사대부의 집에까지 주려고 하는가? 평민 가운데 사는 자가 없으면 내년 봄에 기와 굽는 것을 정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7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안승선이 방패 세우는 것을 없앨 것과 조회 때 의장 세우는 것에 관해 아뢰다. 중국 사신이나 이웃나라 객인이 예골 할 때와 예조에서 객인을 잔치 대접할 때 광화문 밖에 방패가 늘어쓰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전혀 늘어쓰지 않는 것을 저 사람들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또 중국에는 방패를 늘어 세우는 일이 없사오니 지금부터는 그것을 없애고 다만 각 문에 파수 보는 자만을 더하게 하고 모두 갑옷을 입게 하여 보기에 위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주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하매 승순이 또 아뢰기를 크고 작은 조회 때 의장은 동서쪽과 남쪽 행랑 처마 아래에 버리었었는데 예전 법과 중국의 의장 세우는 것을 상고해 보면 모두 좌우에 버려서고 여러 신하의 뒤에 버려서지 아니하오니 옛 제도에 의하여 좌우로 버려서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집현전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해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숭선이 또 사복제조 정연의 말로서 아뢰기를 각도에 말을 놓아 먹이는 섬이 47군데인데 소를 놓아 먹이는 섬이 9군데였는데 금년에 번식된 마필의 수요가 500여 필이오니 이것으로 보면 몇 해 안 가서 마필의 수요가 필연코 셀 수 없을 만큼 되올 것이온데 사복시의 관원이 연이어서 자주 체임하면 누가 기꺼이 마음 써서 정리하겠습니까? 비요건대 사복시의 관원과 겸직 관원들 중에 적당히 한 자를 골라서 각도의 목장을 나눠 맡게 하고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연의 계획이 좋으니 사복 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1권 세종 15년 9월 1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강령전에 영건시 죽은 강인수를 위해 부의하게 하다.
이제 들으니 강릉전에 돌 뜨던 군인 강인수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니 내가 매우 뉘우친다. 전에 들으니 고려 때 궁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임금이 혹시는 신하의 집에 거처하기도 하였는데 본조에 이르렀으나 우리 태조께서 궁궐을 연건하시어 두루 구비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므로 내가 조정의 큰 업을 계승하여 이 궁궐에 편안하게 있게 되었기에 무릇 내 몸을 위하는 일은 일체 끊어버렸는데 단지 강릉전이 좁고 세기 때문에 잠깐 수리하고 곧 헤쳐 보내던 것이 이로 인한 공사가 연해 생기어 지금까지 끝나지 못하였다. 대저 세상이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면 사치스러운